어제 갑작스럽게 사실은 이제 오늘 오전에 할 걸로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저녁에 깜깜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퇴거하는 모습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하신다면 누구부터 하시겠어요? 서성무 소장님? 예, 박근혜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초지일관의 모습. 한마디로 초지일관. 이준석 위원장. 진짜 딱 떠오르는 느낌이 이쯤 되면 진짜 막 하자는 거지요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하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 지지층도 그렇고요. 국민 전반을 어떤 보듬는 어떤 행동과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았죠. 네, 오히려 정치적 주장이 강화된 메시지가 나왔죠.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참 상황 인식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상황 인식을 하고 거기서 뭐랄까요? 해법의 문제를 이렇게 갖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뭐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예측의 범위를 넘어섰다. 예. 초지일관 이라고 하신 건 허 소장님 왜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나 이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예.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 예. 흔히 우리가 이런 걸 천동설주의자라고 그러죠. 예. 결코 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우리가 다른 말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뭐 그런 표현이죠. 예.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실망하셨어요. 지금 청취자 문자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한 분이요 이런 문자 주셨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탄핵이 되고 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아까 어떤 문자였더라. 그랬는데 어쨌든 청와대를 나서야 되는 상황을 보면서 좀 그래도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 마지막에 그 메시지를 듣고서는 다시 화가 났다. 이런 문자 아까 한 분이 주셨더라고요. 이런 느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평소에 하던 정치적 선택들을 봤을 때, 그 피해자 모두의 극대화를 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이제 불복에 가까운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서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전국은 이제 또 예를 들어 보수 진영은 괴멸 상태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괴멸 상태로 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어제 보시면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쫙 도열해가지고 이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보시면은 그때 처음에 삼성동 타자로 오늘 이동한다고 나온 게 한 5시쯤 이제 나갔고 실제 이동이 이루어진 거는 그 뒤에 한 2-3시간 정도 걸렸으니까 솔직히 그게 자발적으로 나온 거면은 그 메시지 받고 다 나옵니다. 의원들. 자발적으로 아무나 갈 수 있는 거였으면. 그 자발적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거기 모여 있는 거. 분명히 거기 보면은 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뭐 민경우 의원도 있었고요. 역할에 맞게 다 부른 겁니다. 그거는. 부른 거라고 보세요? 찍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예를 들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제 퇴임한다는 것이 일찍 알려졌던 것도 아니고 5시쯤 이렇게 알려졌는데 몇백 명의 지지자가 모인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아까 조홍천 의원하고 같은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연락이 갔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지지자들한테. 그리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솔직히 가고 싶으면 더 가고 싶은 친박들이 있었을 겁니다.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핵심 골수 분들, 진박이라고 불리는 진박이라는 분들. 그런데 못 간 분들이 계시죠 지금 보면은. 그러네요. 그리고 그분들이 공교롭게도 최근에 이제 탄핵 정국에서 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애매한 스탠스를 취했던 분들은 또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어제 그 멤버들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서열이 한번 나눠진 겁니다. 서열이 한번 또 나눠진 우리 거다. 익히 알고 있지만 친박이라는 집단은 처음에 굉장히 거대한 그러니까 19대 때도 보면은 국회의원 전원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아주 적은 소수의 한 20-30명 정도로 분화를 했거든요. 지금 이 탄핵을 당한 국면 속에서도 한번 또 이제 서열을 나눠가지고 충성 경쟁을 유도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허성무 소장님. 그래서 끊임없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 지지세를 축소하면서 결집력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4년을 해왔다. 원래 그 새누리당이 한국 사회에서 주류고 다수파였습니다. 정파로. 그런데 집권하자마자 아주 이걸 친박 중심으로 소수화시키고 또 그 안에서도 최순실 중심으로 아주 극소수화시켜서 스스로 고립돼 갔는데 어제의 모습은 이제 극단적인 대치 국면을 대통령 스스로가 유도하면서 뭐 옥새에 가까운 그 진영 싸움을 지금 시작했다. 그리고 자기를 늘 지지해 주시는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근거지 친지전을 뭐 구축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봅니다. 와, 이렇게들 분석을 하시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장면을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문자 주시는데 근데 어제 내려오면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대변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졌는데 사실은 뭐 어쨌든 뭐 승복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기를 많은 국민들이 80%가 기대했겠습니다만 의외의 메시지.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대통령께서 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앞으로 뭐 어떤 상황이 오든지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가지고 예.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그때 서면 진술서에 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3명의 그 친박 집회 참가자가 사망을 한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또 이런 극단적인 혼란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예. 그래도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하실 거 아닌가라고 일말에 기대를 했었는데, 예. 참, 예, 많이 놀랐습니다. 놀라셨어요. 예. 아마 저 자신의 지지자들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이 아니고요. 믿고 따라준 국민들한테 감사하다. 지지자들에게 감사하다. 예, 감사하다 하셨고, 또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진다. 예. 이거는 삼성동 사저를 진지로 해서 끝까지 농성하고 투쟁하겠다. 또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지지층의 결집과 골기를 촉구하는 걸로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지자 3명이 사망했고 혼란 상황이 계속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고 더 불복의 상황을 이어가달라라는 메시지처럼 들리셔서 우려스러우셨습니까? 네네. 왜냐하면은 어저께 사실 박 전 대통령이 퇴거를 한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전해진 거는 오후 늦게였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아침부터 그 사저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어떻게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사저 귀환을 기다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계속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언론도 모르는 그런 연락을 받고 지지자들이 거기서 대기를 한 것 아닌가. 네. 정말 언론도 몰랐거든요. 언론도 네네. 몰랐는데 지지자들은 뭔가 연락을 받고 대기를 한 게 아닌가? 네네. 그 말씀은 그럼 어떻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버이 연합을 지원하고 한 걸로 그 의심을 받는 예. 허연준 행정관. 예. 뭐 이런 분들이 SNS 활동을 보면은 지지자들 향해 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뭐 저희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SNS를 올린 걸로 봐서는 예. 친박 그 집회 주도자들과는 일정 연결고리가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많이 모여서 환호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40일 동안, 향후 40일 동안 삼성동 사저 앞에서 집회 신고를 한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40일 동안 그 사저 골목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모여 있으면 검찰이 압수영장을 들고 가서 혹은 체포영장을 들고 가서 집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상당한 곤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체포를 하려고 해도 상당히 곤란할 것이다. 문을 박 전 대통령께서는 사저 문을 걸어 잠그고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고, 그래서 검찰은 부득이 체포영장을 들고 가지고 소환 조사를 하려고 검찰청에 조사를 하려고 해도 그 사저 밖에서 수백 명이 태극기를 들고 흔들고 막고 있으면 참 그 난감한 상황 아니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정말 진실을 밝히고자 하신다면 떳떳이 수사를 받으셔야 되고, 그러려면 오히려 이제 거기 있는 분들한테, 지지자들한테 호소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서 자신의 의견을 내십시오라든지 좀 차분해집시다라든지 뭔가 내셨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을 연출하셨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이 밝혀지겠다는 거는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검찰 수사 법원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삼성동을 진지 삼아 거기 남아가지고 계속 이게 진실이다 라고 메시지를 던지겠다라는 걸로 저는 읽혔습니다. 그러니까 순순히 응하지 않겠다 검찰 조사, 그런 메시지로 읽으셨어요. 그러면 파면 후에 지금 56시간 만에 퇴거를 한 거였거든요. 관저에서 나간 것이. 이걸 놓고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거 기각될 걸 확신했기 때문에 준비를 전혀 안 해서 그런 거다라는 해석도 있고, 삼성동 사저의 수리가 늦어져서 그런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거는 왜 이렇게 늦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청와대에 계셨던 분으로서. 국민의 80%가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때 참모들로서는 마땅히 지금 이런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하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즉 플랜 B를 마련을 했어야죠. 예. 그런데 아마 한광욱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들이 그런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 할 수 없었거나 아하. 더 나아가 삼성동으로 돌아가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빨리 도배도 하고 보일러 수리도 하고 이런 말씀은 도저히 드릴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어서 아이고 괜찮답니다. 뭐 기각될 거랍니다. 이런 좋은 얘기만 계속 했던 걸로 그렇게 읽으십니다. 아까 벌거벗은 임금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결국은 누군가 그 얘기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걸 용감하게 용기 있게 할 사람이 없었단 말씀이세요? 청와대 아무도 없었단 말씀이세요? 예, 4년 내내 그랬고요. 청와대뿐만 아니고 내각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제가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고 지금 벗으셨어요. 빨리 옷 입으셔야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실을 말해줄 사람이 그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부는 그걸 얘기하면 영린에 걸려가지고 국힘문란 사범이 되거나 뭐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그렇게 불이익을 받습니다. 뭐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예측의 범위를 넘어섰다. 초지일관이라고 하신 건 허 소장님 왜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나 이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 흔히 우리가 이런 걸 천동설주의자라고 그러죠. 결코 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말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뭐 그런 표현이죠.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실망하셨어요. 지금 청취자 문자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한 분이요 이런 문자 주셨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탄핵이 되고 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아까 어떤 문자였더라. 그랬는데 어쨌든 청와대를 나서야 되는 상황을 보면서 좀 그래도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 마지막에 그 메시지를 듣고서는 다시 화가 났다. 이런 문자 아까 한 분이 주셨더라고요. 이런 느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예를 들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제 퇴임한다는 것이 일찍 알려졌던 것도 아니고 5시쯤 이렇게 알려졌는데 몇백 명의 지지자가 모인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아까 조홍천 의원하고 같은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연락이 갔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지지자들한테. 그리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솔직히 가고 싶으면 더 가고 싶은 친박들이 있었을 겁니다.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핵심 골수 분들, 진박이라고 불리는 진박이라는 분들. 그런데 못 간 분들이 계시죠 지금 보면은. 그러네요. 그리고 그분들이 공교롭게도 최근에 이제 탄핵 정국에서 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애매한 스탠스를 취했던 분들은 또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어제 그 멤버들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서열이 한번 나눠진 겁니다. 서열이 한번 또 나눠진 우리 거다. 익히 알고 있지만 친박이라는 집단은 처음에 굉장히 거대한 그러니까 19대 때도 보면은 국회의원 전원으로 시작했다가 형이 그 평소에 하던 정치적 선택들을 봤을 때 그 피해자 모두의 극대화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불복에 가까운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이제 전국은 이제 또 예를 들어 보수 진영은 괴멸 상태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괴멸 상태로 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어제 보시면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쫙 도열해가지고 이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보시면은 그때 처음에 삼성동 타자로 오늘 이동한다고 나온 게 한 5시쯤 이제 나갔고 실제 이동이 이루어진 거는 그 뒤에 한 2-3시간 정도 걸렸으니까 솔직히 그게 자발적으로 나온 거면은 그 메시지 받고 다 나옵니다. 의원들. 자발적으로 아무나 갈 수 있는 거였으면. 그 자발적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거기 모여 있는 거. 분명히 거기 보면은 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뭐 민경우 의원도 있었고요. 역할에 맞게 다 부른 겁니다. 그거는. 부른 거라고 보세요? 찍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거기가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아주 적은 소수의 한 20-30명 정도로 분할을 했거든요. 지금 이 탄핵을 당한 국면 속에서도 한번 또 이제 서열을 나눠가지고 충성 경쟁을 유도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허성모 소장님. 그래서 끊임없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 지지세를 축소하면서 결집력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4년을 해왔다. 원래 그 새누리당이 한국 사회에서 주류고 다수파였습니다. 정파로. 그런데 집권하자마자 아주 이걸 친박 중심으로 소수화시키고 또 그 안에서도 최순실 중심으로 아주 극소수화시켜서 스스로 고립돼 갔는데 어제의 모습은 이제 극단적인 대치 국면을 대통령 스스로가 유도하면서 뭐 옥새에 가까운 그 진영 싸움을 지금 시작했다. 그리고 자기를 늘 지지해 주시는
어제 그 갑작스럽게 사실은 이제 오늘 오전에 할 걸로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저녁에 깜깜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퇴거하는 모습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하신다면 누구부터 하시겠어요? 서성무 소장님? 예, 박근혜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초지일관의 모습. 한마디로 초지일관. 이준석 위원장. 진짜 딱 떠오르는 느낌이 이쯤 되면 진짜 막 하자는 거지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하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 지지층도 그렇고요. 국민 전반을 어떤 보듬는 어떤 행동과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았죠. 네, 오히려 정치적 주장이 강화된 메시지가 나왔죠.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참 상황 인식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상황 인식을 하고 거기서 뭐랄까요? 해법의 문제를 이렇게 갖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